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공시 살펴보기 전에 현재 1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미증시는요, 이 연준 총재들의 발언과 또 이 파월 의장의 이 발언 대기 속에 경계 심리가 짙어지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빅테크들이 흔들리면서 나스닥이 1% 넘게 밀려났는데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러한 경계감 속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은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44% 하락한 2695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다음으로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관만이 홀로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580억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장 초반 매수에서 매도로 방향을 틀면서 매도 규모 늘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110억 원 덜어내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주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미증시 반도체주 약세에 이어서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대 넘게 빠지면서 18만 7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외국인 순매수 금액이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현재 1% 빠지면서 35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낙폭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급락세 이후에 계속 저점이 낮춰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770선이 깨졌습니다. 지금 현재 0.5% 하락하면서 769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연속으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미 관세 폭탄 추진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서 태양광 관련 테마주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5% 하락하고 있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4%, 또 나노 신소재도 3%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형제들 낙폭 이어지고 있습니다. 3%대, 2%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된 테마주들 일제히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알테오젠 지금 5% 급등하고 있고요. HLB 2%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시장 상황 체크해봤고요. 그럼 저희는 코스피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AI 키워드가 이렇게 좀 시장을 지배하면서 반도체 기술 관련해서도 참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BM을 시작으로요, 이 HBM용 웨이퍼 공정 기술이 변화한다는 이러한 또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존의 메카니컬 디본딩에서 웨이퍼 훼손을 막기 위해 이 레이저 디본딩을 도입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더 많은 양의 칩을 생산하기 위한 패널 레벨 패키징이나 또 발열을 잡기 위한 액침 냉각 등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끊임없이 재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리기판 테마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또 MLB 기판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기판 쪽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이수페타시스가 어제죠. 지난 20일 보도에 의한 해명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공시 내용부터 살펴보시고 이 관련한 보도와
보도와 더불어서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22일 대구시와 투자협약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협약에서 사측은 투자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대구시는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투자와 관련해서는 건축 및 설비 도입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인 단계에 있지만 현재 총 투자액과 투자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이나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공시 내용 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은 대구시와 투자 협약서를 체결한 부분은 또 사실이잖아요. 네. 이렇게 협약과 주요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보도가 나왔을까요? 네, 이 보도에 따르면은요, 대구시는 22일 오후 이 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시장과 또 최창복 이수페타시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다층 인쇄회로 기판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이수페타시스는 달성 1차 산업단지 내에 새로운 반도체 부품 제조 공장을 신설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신설될 공장은 약 2만 1,344제곱미터, 즉 6,468평 부지에 들어서는 건데요. 이번 공장 신설을 위해서 이수페타시스는 총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에는 용지 매입비와 또 공장 건축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공장은 달성 1차 산단에 위치한 이수페타시스의 5번째 제조시설로 이번 확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반도체 산업을 5대 신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 이수페타시스의 투자도 대구시가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새로 건설하는 이 공장에서 MLB, 이 고다층 인쇄 회로기판을 제조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MLB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이 제품이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또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러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그런 현재 흐름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MLB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인쇄회로 기판인데요. 많은 데이터를 빠르고 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이 데이터 센터와 같은 고성능 IT 인프라의 필수적인 부품인데요. 이 MLB는 지난해 미국이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서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는 핵심 품목이기도 합니다. 이 이수페타시스는 MLB 분야에서 국내 1위 그리고 세계 2위라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투자는 지난해 5월 제4공장이 준공된 지 1년 3개월 만에 좀 신속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는 최근 챗GPT로 대변되는 이 AI 가속기와 또 데이터 시장 성장 급성장에 따른 이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SK증권에서는 이 기존 제품의 단가 인상이 본격화되는 MLB 빅사이클을 전망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MLB 기판의 공급 부족이 AI 가속기에서 통신 장비 그리고 서버 장비로 확대되고 있어서 이 연말 800기가 통신 장비 기판 공급에 주목해야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글로벌 AI 고객사와의 샘플 프로젝트 수가 연초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AI 시장이 좀 성장을 하면서 여러 사업들이 좀 같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MLB 기판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장 역시도 그래도 이렇게 수요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수페타시스는 이 신규 제5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MLB의 월 생산량이 기존 1만 4천 제곱미터에서 2만 2천 제곱미터로 약 1.5배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해 기준 5,790억 원의 매출을 2030년까지 1조 5천억 원으로 끌어올려서 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좀 발돋움한다는 계획인데요.
제5공장 투자는 원활한 고객사 확대와 MLB 산업 내 고부가 기판의 점유율 선점을 위해서도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1공장에서 4공장 그리고 중국 1공장을 풀캐파로 램프업한 후에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3분기부터 매출이 반영되는 4공장의 경우에는 약 1,300억 원이 순수 캐펙스로 투입이 됐고요. 이 추가 증설이 시작된다면 Q의 성장이 그리고 증설이 늦어진다면 P의 상승이 그러니까 단가 상승이 예상되는 어느 쪽이 돼도 현재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5공장 생산량을 좀 늘리기 위한 조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증설이 좀 늦어지더라도 그래도 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그래도 단가적으로는 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쪽이든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증권가들은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먼저 SK증권에 따르면은요, 이 3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338억 원을 하회하는 297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공장인 대구 4공장의 가동이 예상보다 3개월 지연되면서 캐파 셋업에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매출 반영은 4분기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24년간 연간 영업이익은 빠른 수익성 향상으로 기존 계획치인 1,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4공장의 가동 지연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공급 제약의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4분기부터는 800기가 통신 장비용 기판의 공급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 판가가 당사 제품군 중에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평균 판매 단가의 상승이 기대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키움증권의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SK증권과는 다르게 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3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6%,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2,168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6%,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163% 증가한 346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일부 캐파 증설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어서 2024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1,262억 원, 그리고 2025년 영업이익은 YOY 기준으로 65% 상승한 2,055억 원으로 향후 수년간 최대 실적 랠리가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키움증권에서는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이 부각될 전망이라면서 전기전자 업종 내 탑픽을 유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수페타시스의 해명 공시를 통해서 MLB 기판의 수요 확대와 또 이수페타시스의 하반기 전망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기업 공시 살펴봐야겠죠. 어떤 기업일까요? 네, 다음 알아볼 코스피 기업은 계룡건설입니다. 이 계룡건설은요, 대전 지역의 대표 건설사입니다. 전국 순위 1등급 상위권에 이르는 종합건설 업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계룡건설은 인류의 행복과 또 평화로운 삶의 기여라는 목표 아래에서 현장 근로자와 협력사 그리고 소통과 협력을 실천 중인 그런 상생 경영의 그런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ESG 부문에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계획부터 설계 단계부터 그리고 안전을 굉장히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어서 자율안전 보건 경영 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룡건설 건축 사업 분야는요, 주거와 의료, 또 사무, 교육, 체육, 문화시설에서 또 첨단 산업과 공공기관 시설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종류의 건축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목 산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국토개발 사업과 항만공사, 그리고 철도, 도로 및 교량공사, 그리고 물환경과 수처리 사업, 이렇게 정말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근간이 되는 인프라 건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룡건설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에 대한 체결 공시를 냈습니다. 자세한 공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계룡건설은 1,242억 원 규모의 오뚜기 안양 공장 신축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오뚜기와 오뚜기 팩토리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이 공사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평촌동에 위치해 있고요. 또 필지 3곳에 공장을 짓는 것을 뼈대로 합니다. 정확한 계약 금액은 1,242억 2,740만 원으로 계룡건설 산업의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의 4.17%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착공일인 2024년 11월 1일부터 준공일인 202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계룡건설 산업은 이 상기 계약 금액과 계약 기간 등 이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뚜기와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 알려주셨는데요. 이번 계약 금액이 매출액의 이 4%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꽤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른 수주건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번 2분기 실적은 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이번 계룡산업에 대한 이 올해 민간 사업 수주를 좀 대폭 늘리면서 선전하고 있다라고도 밝힐 수가 있겠는데요. 계룡건설은 올해 들어서 9건의 공사 수주를 따냈습니다. 수주 금액은요, 총 1조 4,225억 원에 달했는데요. 또한 전자공시 시스템에 기재된 수주 9건 이외에도 이렇게 단일 판매와 공급 계약 체결된 수주 사업은 좀 다수 존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민간 사업 수주를 좀 대폭 늘리면서 공공공사와의 균형을 좀 맞추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먼저 이 9건 중에 4건은요. 조달청, 국가철도공단, 그리고 충청남도 건설본부 등 이 공공공사와 함께 또 수주가 체결이 됐습니다. 수주액을 보니까 5,123억 원이었고요. 또 5건은요. 민간 사업에 대한 수주액이었습니다. 9,102억 원으로 공공공사보다 그래도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쿠팡 부산 FC 신축공사와 또 BGF 리테일 부산센터 구축공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계룡건설은 건설 업황 불확실성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민간 사업과 이렇게 공공공사에 대한 균형을 좀 맞추면서 수주하고 있다라고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공사 수주는요,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대신에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물량을 공급할 수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된다는 게 강점이 되겠고요. 민간 사업은 수익성이 높은 대신에 좀 업황에 따라서 수주 공급에 좀 큰 차이가 보인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계룡건설 관계자는요, 올해 민간 사업 수주가 많이 늘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건설업계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안정적인 공공사업도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요. 계룡건설의 올해 매출 전망치가 2조 8,8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6%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영업이익이 1,08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34%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계룡건설 이렇게 민간 사업과 공공 사업 분야에서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추면서 계속해서 좀 수주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또 이 계룡건설이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이 2022년에는 베트남과의 수주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거든요. 이 영토 확장에 좀 가속화할 방침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 계룡건설에서 이 베트남 흥행성 클린 산업단지 조성과 또 인프라시설 공사 1단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지금 시공 중에 있는데요. 2022년에 605억 원 규모의 시공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계룡건설의 첫 베트남 진출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좀 베트남 안에서 정말 다양한 사업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일에는요. 베트남 빈증성의 인민의회 의장단 일행이 이 대전 그 계룡건설 사옥에 또 방문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빈증성은요. 대전과 자매 도시이기도 합니다. 임직원들과 만나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앞으로의 또 비전을 같이 또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베트남 그 빈증성은요, 신흥 그 경제 도시로도 손꼽히고 있고요. 젊은 연령층이 많다고 합니다. 이 호치민시와 또 인접해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이니만큼 앞으로의 또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고도 밝혔는데요. 계룡건설은 대전시에서 또 탄생하고 선장한 만큼 정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빈증성의 그 미래 발전에 좀 더 상생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나가겠다.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베트남에서의 수주 소식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또 이렇게 공장이나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설도 꾸준하게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일에는 이 계룡건설은 부동산 기업인 KT 에스테이트와 함께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KT 인재개발원 부지에 864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사는요, KT 대전 인재개발원 일부 부지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아파트 10개 동과요, 또 근린 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대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타입이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선 곳은요, KT 빌리지와 또 KT 대전 인재개발원의 숙소동으로 이용하던 부지인데요. 이 괴정동 지역이 이렇게 새로운 주거단지로 좀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계룡건설은 지난 18일에 이 KT 에스테이트와 함께 KT 대전 인재개발원 공동주택 개발사업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사업 시행자인 KT 에스테이트와 함께 다양한 사업과 함께 또 계속해서 신뢰를 얻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상의 품질로 최고의 주거 공간을 선보이겠다라는 포부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좀 금리 인하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고 또 이 아파트 거래량도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에 따라서 좀 건설주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인데요. 이 때문에 좀 건설 현장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여름에 너무 많이 좀 맞아요. 더웠잖아요. 네. 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 계룡건설은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캠페인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더운 여름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제 근로자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계룡건설은 혹서기 온열 질환 제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더웠던 지난달부터 이번 달 말까지 시행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매일 아침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요. 또 정기적인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내에서 안전관리자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또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즉각적인 대응 체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또 예방 조치를 하기 위해서 현장별 점검뿐만이 아니라 계룡건설의 최고 안전 책임자와 또 본사 안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서요, 안전관리 상태를 또 점검하고요. 또 협력사 관계자와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룡건설은 이 혹서기 동안에 근로자들의 체온 조절을 좀 돕기 위해서 현장별로 근로자들에게 아이스 조끼와 또 쿨토시, 쿨스카프 등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서 좀 체감 온도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이온 음료 같이 정말 간식들도 많이 제공을 하면서 근로자들의 환경을 더욱더 나아질 수 있게 노력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곳곳에서 냉장고와 냉수기 등 냉방 신설이 갖춘 그런 휴게 쉼터를 또 설치하기도 했고요. 토목 현장 같은 경우에서는 에어컨과 또 편안한 좌석을 갖춘 이동식 휴게 차량을 또 마련하면서 근로자들의 또 편의의 개선을 더욱더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근로자들의 안전까지 이렇게 챙겨주고 있는 계룡건설의 모습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계룡건설 이렇게 좀 대전 지역에서 태어났고 성장을 한 만큼 역시 이 부동의 1위를 네.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대전에서 정말 굳건하게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한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계룡건설 산업이 대전 지역 1위를 차지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공능력평가에서는요, 이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그리고 기술 능력과 이 신인도를 종합평가해서 매년 7월 말에 공시한다고 합니다. 계룡건설 산업은요, 전년 대비 3,086억 원 증가한 2조 7,12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 4년 연속으로 시공능력평가 결과에서 2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1단계 상승한 전국 17위를 차지했습니다. 대전 지역 2위는 금성 백조 주택이고요. 또 3위는 파인건설, 4위는 크로스건설, 5위는 다우건설이 차지했습니다. 요즘 건설사들의 그래도 실적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원자재 값과 또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고 아무래도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 계룡건설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0.33% 소폭 상승하면서 15,110원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룡건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9%나 늘은 만큼 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룡건설의 기업 공시와 최근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살펴본 2개 기업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수페타시스 공시 요약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22일 대구시와 투자협약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해당 투자와 관련해서는 건축 및 설비 도입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인 단계에 있지만 현재 총 투자액과 투자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수페타시스는 AI 시장 성장과 더불어서 MLB 기판의 수요가 증가하며 공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 제5공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규 제5공장이 완공되면 MLB의 월 생산량이 1.5배 증가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와 더불어 하반기 통신장비용 기판 공급이 시작되면서 향후 수년간 실적 랠리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계룡건설 공시 요약입니다. 계룡건설은 1,242억 원 규모의 오뚜기 팩토리 신축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착공일인 2024년 11월 1일부터 준공일인 202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계룡건설 산업은 상기 계약 금액, 계약 기간 등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서기 온열 질환 제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월부터 이번 달 말까지 진행되는데요. 매일 아침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정기적인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내 안전관리자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링하며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한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계룡건설 산업이 대전 지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4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결과 2조 원을 돌파했으며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전국 1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주들 좀 부진한 흐름을 딛고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업황 회복은 좀 멀었다는 시각이지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고체 배터리나 또 열폭주 관련한 종목들도 함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아직까지는 좀 캐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업체들은 또 다른 먹거리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이 ESS를 이용하면은 원하는 시간에 전력을 생산하기 어려운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미리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2분기 ESS 매출이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요. 삼성 SDI는 미국 넥스테라 에너지와 1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ESS 설치는요, 전년 대비해서 61%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ESS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는 서진 시스템이 어제죠, 이 자사주 처분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먼저 공시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서진 시스템은 ESS 증설 자금을 위해 자사주 39만 66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처분 대상 주식 가격은 22일 종가에 5%의 할인율을 적용한 주당 25,983원이고요. 처분 금액은 약 102억 원으로 밝혔습니다. 처분 예정 기간은 23일부터 30일까지로 처분 방법은 시간 외 대량 매매로 처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사주 처분 공시, 자사주 39만 66주를 처분한다라고 공시가 나왔는데요. 주주들이라면 좀 이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네, 먼저 이렇게 좀 ESS 증설 자금을 위해서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회사의 성장성, 이렇게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좀 높이는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ESS 사업 확장은 이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간을 길게 잡고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처분한다는 점에서도 이 시장에 직접적인 매도 압력을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낮은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자기 주식의 매도는 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매도 물량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서진 시스템의 ESS 사업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 자금을 이용해서 얼마나 좀 수익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간을 좀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이고 좀 짧게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서진 시스템의 ESS 사업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SS 관련된 수주 공시도 나왔다면서요? 네, 이 서진 시스템은 에이스 엔지니어링과 714억 5,097만 원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2023년 매출액 대비 9.18% 규모고요. 계약 기간은 8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밝혔습니다. 공시된 계약은 ESS 제품이며 계약 상대방을 통해 미국, 유럽 등 글로벌 ESS 기업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수주 소식까지 좀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자사주를 좀 처분하고 좀 공급을 빨리 늘리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공시에서 에이스 엔지니어링은 또 어떤 회사일까요? 네, 에이스 엔지니어링은 1991년 설립된 에너지 저장 장치 컨테이너 전문 기업인데요. ESS용 특수 컨테이너인 인클로저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박 컨테이너와 관련한 설계, 제조, 운영, 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 중이고요. 이 극초저온 냉동 그리고 항공기 부품 운송, 에너지 저장 장치 등 특수 목적용 컨테이너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력 부문인 이 ESS 인클로저의 경우에는 글로벌 선두 사업자인 미국의 플루언스 에너지에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이 에이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스피 시장 입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시점이 임박하면서 자금 회수 차원에서 일부 주주들의 보유 지분이 매물로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가 계속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상보다 좀 높은 가격에 거래가 추진되고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렇게 에이스 엔지니어링 코스피 시장에 또 입성을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ESS용 특수 컨테이너 인클로저 업계 또 1위까지 달리고 있다라고도 확인해 봤습니다. 공급 계약 소식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서진 시스템이 이 ESS 테마가 좀 부각이 되면서 같이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 ESS 시장도 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좀 상반기 실적 나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서진 시스템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74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92.4% 증가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345억 원으로 76.2% 늘었고요. 당기순이익은 521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지난해 4분기부터 ESS 장비 부문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규모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와 인공지능 사업 발전에 따른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라서 ESS 수요가 늘어난 덕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 1,043억 원을 기록했던 ESS 장비 부문이 올해 상반기에는 3,616억 원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또 반도체 장비 사업 부문에서도 유의미하게 매출이 증가했는데요. 이 서진 시스템 관계자는 반도체 장비 사업 부문의 이번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한 517억 원을 기록했다면서 반도체 장비 부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서진 시스템 흑자 전환하기도 했고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온 것을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ESS 분야에서 또 수주 소식도 전해진 만큼 또 하반기의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떨까요? 네, 이 사측에서는요, ESS와 반도체 장비 부문 모두 수주가 확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ESS가 주도적으로 매출 규모를 증대시킬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시한 수주권의 납기 예정일도 올해 안에 모두 완료가 되는 만큼 하반기에도 ESS 부문의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관계자는 이번 수주권이 공급되는 고객사 외에도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들과의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사 다변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ESS 매출액 성장세는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회사 관계자는요, 이 데이터 센터와 우주항공 사업 등 이 신규 유망 사업 부문에서 제품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라면서 하반기 이후에도 외형 성장과 수익성 측면 모두 개선폭이 커질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에도 ESS 부분의 매출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먼저 시장 조사 기관인 BNEF에 따르면요. 이 글로벌 ESS 시장 규모는 2021년 110억 달러에서 2030년 2,620억 달러로 확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도 이 ESS 지원 TF를 지난 1월에 구성을 하면서 국내 ESS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2036년까지 최대 45조 원을 투자해서 26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미국에서는요, 2030년까지 대규모 장기 ESS 비용을 90% 감축했으며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7개 주정부에서 ESS 보급 목표를 의무화했으며 또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셀 3사 중에서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이 이 미국 시장에서 ESS 전용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서진 시스템의 자사주 처분 공시와 또 수주 관련한 공시 내용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기업 어떤 내용일까요? 네, 다음 기업 코스닥 기업은요. 일단 주연 앵커님 우주에 관심 많으신가요? 우주라고 한다면은 사실 먹고 살기 바빠서 좀 먼 미래인 것 같아서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지만 또 작년에 제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그래도 좀 이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종목 이외에도 그냥 별만 봐도 되게 신기할 만큼 우주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지구 밖의 세상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만큼 저는 텍사스의 나사 본사에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우와. 그래서 VIP 투어도 하면서 실제 그 우주 국제 정거장과의 소통하는 그 컨트롤 타워도 가봤고요. 실제 우주선도 만져보기도 하고 보면서 굉장히 또 체감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우주 항공청이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정말 한국판 나사라는 것도 밝히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우주 사업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코스닥 기업은요, 바로 섹트랙 I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우주 사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는 좀 성과를 보지는 못하겠지만 장기간 좀 지켜보면서 우주로 가는 성장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인공위성 기업 섹트랙 I입니다. 아무래도 좀 우주에 관련된 호재가 있는 만큼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이렇게 좀 우주 관련한 종목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언급되는 종목이 한화 시스템이나 또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맞아요. 한국 항공우주 이러한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 주에도 좀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섹트랙 I 일단 공시 살펴보기 전에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섹트랙 I는요, 이 위성 전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한국 최초 위성 기업인 또 우리별 1호를 탄생시킨 개발진 연구원들이 뜻을 모아서 설립한 그런 기업인데요. 소형 지구 관측 위성 시스템을 개발과 또 생산하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은 정부 위성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말에는요, 기준 수주 잔고가 약 3,538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찍기도 했고요. 이 중에 90%가 정부 프로젝트다라고 증거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3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좀 자금 수혈에 돌입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하나그룹과 시너지가 계속해서 나은 만큼 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500kg 이하의 중소형 지구 관측 위성 인공위성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생산 분야에서도요, 이 해상도를 기술력 척도 가운데서 가장 높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섹트랙 I가 0.5m급 해상도의 지구 관측 위성인 SX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전 세계 최대 성능 수준인 0.3m급 이 해상도의 지구 관측 위성인 ST도 개발을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이 지구의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초고해상도의 위성을 또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3월에 발사를 앞두고 있고요. 이 스페이스 IT라고 합니다. 무게가 700kg이고요. 높이는 3m 중형 위성입니다. 해상도가 30cm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정말 지구 저궤도에서 지상을 봤을 때 가로와 세로로 30cm의 그 화소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면 사람이 걷는 동선과 또 교통수단의 종류 어느 정도 좀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와, 굉장히 좀 이렇게 세밀하게 볼 수 있다는 이 기술력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구 관측 인공위성을 만드는 이러한 기업이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또 정부와의 프로젝트 협업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 공시도 좀 이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섹트랙 I는 국방부 정찰 위성에 대한 제작, 그 연구개발 과제인 425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국방과학연구소와 425 사업 지상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입니다. 첫 공시는 2019년에 올라왔고요. 계약 금액이 늘어난 정정 공시가 올라온 겁니다. 2019년 첫 공시에 따르면 계약 금액은 617억 원 규모였고요.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 133.76% 수준입니다. 어제 공시에서는 계약 확정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약 854억 원이 넘는 금액이고요. 매출액 대비해서 185.12%입니다. 계약 기간은 2019년 5월 31일부터 2025년 9월 26일까지입니다.
첫 계약 공시가 있었던 19년 6월 3일에는요, 이 한국거래소가 섹트랙아이에 대해서 대규모 공급 계약을 공시했다라는 이유로 6월 3일 오후 2시부터 2시 31분까지 거래를 좀 정지시킨 적도 있었는데요. 오늘의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소폭 상승하면서 0.13% 상승하며 48,600원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425 사업 지상체 공급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뭔가 숫자가 이렇게 붙으니까 굉장히 심오한 내용일 것 같거든요. 사실 또 우주나 뭐 인공위성 관련 단어이다 보니까 바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4.25 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약간 날짜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날짜는 아니었고요.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 탐지와 또 중심지역 전략 표적 감시를 위해서 전자공학 2호와 적외선 IR 위성과 또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으로 구성된 군 정찰 위성 1세트를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명칭을 보면요. SAR라고 4 위성이고요. 또 25라고 해서 25 위성입니다. 그래서 425 영문을 빌려서 발음에 비슷한 이 아라비아 숫자로 만들어진 사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한반도를 정밀 관측을 하면서 국방태세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사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에 투입한 금액을 보니까요. 1조 2천억 원이 되겠고요. 지난 2010년 중반 때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우주 분야 주요 연구기관과 또 국내 업체들이 다수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이 세트릭 I가 함께하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호 위성인 2호 IR 위성은요, 작년에 성공적으로 또 발사가 됐고요. 2호에서 4호 SAR 위성도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쏘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군은 2025년까지 이 2호와 IR 위성 1기와 SAR 위성 4기를 확보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이들 5기가 모두 가동이 되면요. 2시간 간격마다 이 한반도를 정밀 관측할 수 있게 되고요. 군 내외 관계자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한반도를 정밀 관측할 수 있는 만큼 좀 안전의 보안과 같이 또 계속해서 좋은 전망을 낼 수 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 정보 감시 정찰 자산의 핵심 전력이 좀 구축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 적을 압도하는 국방 태세 구축의 첫 걸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상체 분야는 위성의 관제 또는 위성으로부터 취득된 정보를 수신 처리하는 장비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425 네. 뜻을 살펴보니까 또 굉장히 잘 지었다 이러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2시간마다 정밀 관측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제가 예전에 했던 게임인 스타크래프트의 옵저버라는 그런 무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세트랙 I가 위성 체계 개발에 좀 필요한 기술들을 좀 모두 갖추고 있잖아요. 수주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세트랙 I는요, 위성 체계 개발에 필요한 3대 핵심 기술인 위성 본체와 전자과학 탑재체 그리고 지상국 시스템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지난달 25일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1,727억 원 규모의 민간 과학위성 1, 2호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자회사와 또 흑자 전환할 필요성까지 느끼면서 계속해서 앞으로의 기대성까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까지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 여기까지 살펴본 코스닥 기업 2개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진 시스템의 공시 요약입니다. 서진 시스템은 ESS 증설 자금을 위해 자사주 39만 66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처분 대상 주식 가격은 22일 종가에 5%의 할인율을 적용한 주당 25,983원이고요. 처분 금액은 약 102억 원으로 밝혔습니다. 처분 예정 기간은 23일부터 30일까지로 처분 방법은 시간 외 대량 매매로 처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서진 시스템은 에이스 엔지니어링과 714억 5,970
97만 원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2023년 매출액 대비 9.18% 규모고요. 계약 기간은 8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밝혔습니다. 공시된 계약은 ESS 제품이며 계약 상대방을 통해 미국, 유럽 등 글로벌 ESS 기업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세트레가의 공시 요약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425 사업 지상체 공급에 대한 계약 금액이 늘어난 정정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정정된 금액은 약 854억 원입니다. 계약 기간은 2019년 5월 31일부터 2025년 9월 26일까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업 공시와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시투데이 다시 보기는 네이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시투데이는 다음 주 12시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